여기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 대구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은 바로 방촌역 4번 출입구 옆에 윤창중 칼럼스랑 TV 대구 본사, 윤창중 정치학교,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건물이 3층에 있습니다. 여기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본부에서 이번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공개 생방송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라는 주제로 공개 생방송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고 탄핵 찬성 배신자 63명을 응징하자는 함성이 여기 방촌역 4번 출구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건물로 모두 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본부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번 12월 1일 오후 3시 제32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열리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열립니다. 방촌역 4번 출구. 여러분들 KTX 또는 SRT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칼럼은 2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씨가 미국 당국자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가지고 마치 나경원을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민족적인 것에 당리당략으로 민족적인 이 행사를 폄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벌떼처럼 들고 일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완전히 도둑이 제 발에 절인 거 아니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작년 6월 13일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선거가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던 겁니다. 따라서 6월 13일 지방선거는 일방적으로 문재인 세력의 평화 공세에 묻혀버렸던 거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전국의 지방선거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그야말로 보수우파 후보자들은 몰살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덕을 본 거예요. 재미를 본 거죠. 저는 그 수수께끼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데, 과연 미국이 6월 13일에 대한민국의 지방 권력, 이 지방 권력을 결정하는 정치 이벤트,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과연 모르고 김정은하고 바로 전날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김정은이도 몰랐는가? 대한민국의 6월 13일에 지방선거라는 엄청난 대형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서 6월 12일 날 열었다?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상당한 어떤 어둠 속에서의 거래라고 할까? 암암리에 서로 짜고 치는 게 없었다면은 어떻게 선거 바로 전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올해 2월 27일 자유한국당 이 전당대회가 있었죠. 전당대회 바로 그날에 뭐가 있었냐면 전날에 이른바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걸 결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하루 전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열린 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단 한마디도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머리 좋은 홍준표가.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릴 때도 이게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으면은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완전히 빗나가기 때문에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이가 그 미 당국자한테 얘기했다는 것이 이게 언론 보도로 새 나갔는데요. 정확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존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한국에 왔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만을 만났죠.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나경원이가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있던 의원이 그것을 언론에 잘못 전달한 거죠. 와전시킨 거죠. 그런데 왜 청와대가 발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느냐? 또 이런 걸 재미 보려고 어떤 그런 궁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수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라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조국 사태에 의해서 완전히 문재인 정권은 초토화가 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보 외교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이 파탄이 난 이 마당에 지금 문재인 씨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거. 그건 역시 북한 카드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4월 총선 전에 만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또 이른바 갈라쇼, 엄청난 갈라쇼, 내용 없는 이 갈라쇼를, 그런 프로젝트를
궁리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다가 들킨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우리가 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워낙 우리가 많이 지금 당해왔는데. 그랬더니 마치 무슨 미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은 뭐 언제 어느 때든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열려야 되는, 마치 성역처럼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북한 핵 문제가 대한민국 안보의 절체절명에 참 위기인 건 틀림없고, 하루빨리 우리가 북핵 폐기를 해야 하겠지만, 이게 총선 전에 하나 총선 후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모처럼, 정말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는데 또 이쪽에서 공격하니까 우물쭈물 뭐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 변명을 하면서 또 물러서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어떤 경우든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또 김정은, 또 이 문재인의 이 이른바 그 실속 없는 이 정상회담 스케줄 때문에 보수 우파가 쑥대밭이 되는 된소리를 만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미국이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고, 김정은도 절대 대한민국의 선거 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칼럼은요, 지금 조국 사태에 이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문재인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문재인이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똑같이 걸려든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 국장을 하면서 세금 감면 등 그 혜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금품을 받은 유재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감찰이 중단이 되고 몇 개월 놀다가 국회 정무위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에 완전 꽃 중에 꽃이라는 국회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도 다루고 있는 그 정무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을 하다가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밑에서 경제부시장 자리에 있다가 들통이 났어요. 근데 그 유재수라는 사람이 문재인을 뭐라고 부르냐? 재인이 형이라고 부르, 재인이 형. 그러니까 사건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의 생리상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한테 재인이 형 하고 그 부르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구냐면 조국이고,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이 누구냐? 백원우예요. 백원우. 그 다음에 반부패 비서관, 이른바 공직자 기강 담당 비서관이 박형철이에요. 이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이른바 친문의 상징들이 앉아가지고 청와대 감찰 중단시키고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보내고 부산 부시장으로 보내고, 자, 이렇게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시다. 과연 이게 조국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몸통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몸통이. 당연히 이건 대통령인 형이라고 부른 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그걸 지금 다루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권력의 메커니즘상 과연 조국, 백원우, 박형철이가 물론 친문의 실세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 유재수 봐주자 이렇게 했다? 어림없는 소리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지금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사건입니다. 울산이라는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그 도시에서 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가 됐어요. 물론 8번 선거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대통령 천하 권력을 잡은 문재인이가 형이라 부른 사람이 형이라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첩보라고 하면서 울산시 경찰청장 황운하한테 그 첩보라 하면서 보고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원우는 이게 자기 담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형철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자, 과연 이 리포트, 이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그렇게 이잡듯이 잘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김기현 당시 현재 울산시장이고 재선이 유력한 김기현 시장과 그 동생 사연의 팔촌에 관해서 정말 이잡듯이 다 그 비리를 털어버린 그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청와대가 만들었다? 나는 청와대가 아니고 딴 데서 만들었다 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방송으로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백원우한테 준 거예요. 백원우가 박형철이가 울산 경찰서장 황운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이가 중앙당에서 공천을 바로 받는 날 울산시장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냥. 선거 내내 어떻게 됐느냐? 이건 선거가 아니라 김기현 현직 울산시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그 후보의 비리 문제가 그냥 계속 나온 거죠. 뭐 모든 울산에 있는 방송국을 포함해가지고. 이래도 청와대 게이트가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컨대 반부패 비서관이 경찰청에 보고서를 줘가지고 경찰청장이 울산시장한테, 울산 경찰서장한테 그 보고서를 줘서 수사를 했다? 이잡듯이? 이건 권력에 대해서 아는, 이만큼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건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경찰청장한테 보고서를 줘서 그 경찰청장이 울산 그 시 경찰청장 황운하한테 야, 샅샅이 뒤져가지고 선거 쑥대밭 만들어라. 그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몸통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검찰은요,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게 청와대 게이트인지 아닌지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딱 싹수를 봐가지고 청와대 게이트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바로 특검을 도입해서
뿌리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이어서 조국이 개입된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체와 그 다음에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이걸 청와대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야당 간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앞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12월 1일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라는 주제로 공개 생방송을 합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윤창중 칼럼사장 TV가 공동 주최합니다. 여기는 방촌역 4번 출구입니다. 화이팅!